시청자 여러분,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제7장 정치 도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 악기편에 보면 정치에 대한 언급을 간략하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정치 도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님께서 제자가 묻는 말에 어떻게 하면 정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은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5가지를 존경하고 5가지 아름다운 일을 존경하고 4가지 나쁜 버릇은 물리치면 정치의 공익사업에 봉사할 수 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존 오미와 병사학조를 말씀드리기 전에 얘기 악기편에 보면 정치에 대한 것을 한 말씀으로 표현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정치는 예절로서 백성들의 뜻을 조정해주고 음악으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화합하게 해주고 형벌로서 나쁜 일을 방지케 해주고 정치로서 모든 사람들이 착해지고 잘 살 수 있도록 통일시켜 준다. 이렇게 말씀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가지를 요 정치 도리장에서 설명이 앞에서 있었던 것을 참조하시면서 공자님이 말씀한 5가지 아름다운 봉사 방법은 뭐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5가지 봉사 방법을 아름다운 걸 말씀하면 해에 불비하며 은혜롭게 덕을 베풀었는데 그것을 허비하지 말라. 말하자면 좋은 일을 해주고 자랑 삼아서 자꾸 해가지고 그 효력을 감소시키지 말아라. 이 말이죠. 은혜롭게 해주었으면 은혜롭게 해준 걸로 딱 끝나고 없었던 일처럼 또 다른 일을 은혜롭게 해라.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에 내가 너 도와줬잖아 한번. 그거 이번에 너 잘못된 거 그걸로 갚아서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롭게 한 고마운 것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공치사, 우리 속된 말로 그런 거 있죠. 공치사는 하지 말자. 공무원이 됐거나 개인 부무관이 됐거나 사사 개인이 되었거나 간에 좋은 일을 해주었으면 그 좋은 일 감사합니다. 뭘 하는 겸손함으로 끝나고 말지 절대로 뒤에 그 공치사로 연결을 시키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공치사하는 습관이 없는 것이 첫째요. 둘째는 노이 불어나며 수고롭게 일해 줬으면 그걸로 원망을 하지 말아라. 너 도와주 쉽게 속된 표현으로 하면 너 도와주다가 나 큰 손해 봤어. 이런 얘기. 그런 것은 서로 수고롭게 한 거가 서로 소용없게 되는 거고 원망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롭게 협조했으나 그것을 원망하지 말아라. 결과적이면요. 노이 불어나며
셋째, 욕에 불탐하며 하고자 해서 했으나 탐내지 마라. 무엇을 도와주려고 일을 협조했는데 그걸 제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우리 요즘 우리 일반 국민한테서는 그런 것이 있어도 적습니다만 큰 데서는 이번에 정부 어느 기관인가에서 무슨 산업 기밀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조직체를 찾아서 그걸 못하게 방지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그 기관에서는 국가를 위한 일이죠. 업무이죠. 거기에 그 다른 나라에 팔아먹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국적은 우리나라이면서 이익은 개인적으로 취하려고 다른 나라에다가 나쁜 일을 하는 거지. 이런 것이 욕이 불탐이에요. 예. 국가의 회사의 봉사를 철저하게 하면 그 국가와 그 회사의 공익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노력한 만큼 자기 직급 급수에 따른 보험금만 받으면 돼. 월급만 받으면은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일을 이익이 너무 크게 많이 났다고 나도 거기에 한몫 끼어달라고 하는 이런 생각 자체가 탐심이에요. 내 거가 아닌 거지. 예. 그런 것이 욕이 불탐입니다. 충실하게 자기 책임을 다해서 국가와 단체에 큰 이익을 내면 국가에서는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권상 출적 상을 내려주고 또 잘못된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내려주고 하는 국법이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 있으니까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게 공무원이나 회사원이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의 봉사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세 가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태의불교하며 클 태자 엄청난 공을 세웠어요. 국가나 공익단체에 엄청난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휴가도 주고 상도 주고 해서 여가를 그 노고를 좀 쉬라고 주는데 그걸 아니하고 그 엄청난 공로 세운 걸 내세워 가지고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술을 가서 친구하고 먹어서 몸을 가눌 수가 없으면서도 자동차 운전대를 잡고 막 달리는 거요. 그 왜? 그 마음속에는 국가와 기관에 큰 공을 세웠으니까 죄가 좀 있어도 용서를 해주겠지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태의불교라는 말은 큰 공을 세우고 큰 업적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세워서 작은 것이라도 위법 행위는 하지 말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예절법도를 지켜라 이런 말입니다. 그 정신이 봉사정신의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위불맹이니라 위험을 갖추어서 경찰관이나 군인이나 이렇게 공무에 정해진 복장을 갖추고 나면 공군은 공군대로, 해군은 해군대로, 헌병은 헌병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이렇게 딱
그 엄격한 모습이 벌써 배어 나옵니다. 그 배어 나오는 그 위험이 죄 없는 사람 두들겨 패고 잡아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극에서 연속 사극에서 가끔 봅니다. 원님 나가신다 하고 원님 수레를 뜰러 밀고 나가는 직원들이 있으면 그 앞에 저 멀리서 비켜라 비켜라 하고 길 비키려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은 그냥 서 있는 사람 있으면 애기든 노인이든 서 있는 사람 있으면 가서 꿇어 앉히고 소리 지르고 그러죠. 그런 게 위불맹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예. 그러니까 문구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은혜롭게 해도 그 은혜의 공치사를 하지 말며 수고롭게 했다고 해서 그 영향적인 면에 자기에게 영향이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걸 탓하지 말며 욕이 불탄하며 공익에 이익이 많이 나고 명예롭게 잘 됐다고 해서 그것을 탐내지 말며 시기하거나 탐내는 마음이 똑같습니다. 태에 불교하며 배우를 좀 받는다고 해서 으쓱해서 위법 자꾸만한 일이라도 위법하지 말며 위불매이라 자기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위세를 부리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 5가지 정신을 가지면 공무원이 될 수 있다. 공무원이 되어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할 수 있다.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고 경계하는 말씀으로 5가지 또 주의사항을 말씀한 거예요. 그 주의사항 첫째는 불교의 사를 위지하기요. 법에 사람을 죽이면 사람 죽인 사람은 죽인다. 한나라법에서는 한나라가 하도 문란해지니까 법을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사람 죽인 사람은 죽여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죽인 사람은 죽여라 조정해서 그렇게 말한 날 바로 길바닥에 나와서 보니까 막 사람 죽이는 사람이니까 죽이거든요. 그걸 모질 학정이라고 그래요. 법에서 사람 죽인 사람은 죽여라 이랬더라도 그 법을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홍보하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널리 한 광고한 뒤에 가령 금년에 1월 1일부터 법을 시행할 법이면 한 2년 전에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그 법 내용이 뭐다 하는 걸 신문, 방송, 법전 여기다가 인쇄하고 펴가지고 국민이 전부 알 수 있게끔 방송을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 죽인 사람은 죽이면 안 되는구나. 사람 죽이면 죽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사람은 안 죽이지.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라가 터지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하고 했던 대로 하는 것대로 하니까 하면 그 사람은 또 법에 의해서 하지만 법 따로 있고 그 죽는 사람은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죽으니까 그런 거를 학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보 미리미리 재정을 나라에서 해가지고 홍보, 광고, 교육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불계시성을 위지 폭이라 이번 도로에
4차선 도로, 8차선 도로 이런 도로에 가면 2차선 도로도 마찬가지 가운데 노란 중앙선을 그어놨어요. 이게 중앙선이다 하는 국가에서 공중질서의 기준입니다. 그리고서 교통법에서 가르칠 때 이것을 넘어가면 이 가운데 선을 넘어가면 위법이다. 그래서 엄벌한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너무 과로한 운전기사라든가 아니면 철부지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술 취한 주정뱅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노란선을 넘어가면 그것은 엄벌을 줘야죠. 그런데 이 노란선을 그어놓지 않은 도로에서는 이거 곤란하거든. 그런 것이 문제돼서 철두철미하게 미리미리 경계선을 적은 것부터 큰 거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표시를 해놓고 가르친 뒤에 벌을 해야 포악한 형벌이라고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예? 불개시성. 그 줄을 그어놓지도 않고 중앙선 넘어가지 말아라 하면 중앙선이 어딘 건지 모르잖아. 그 말이에요. 불개시성을 위지폭이라. 그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영치기를 위지적이라. 오늘 지금 시간이 3시가 아직 안 됐습니다만 3시 반까지 완성해 할 일을 한 사람이 1시간이나 2시간 할 일을 앞당겨서 하라고 10분이나 20분 앞당기려면 그건 가능해요. 그렇지만 2사람, 3사람이 해도 10시간은 해야 할 일을 사람 하나 불러놓고 요거 몇 시까지 5시간 안에 다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교만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약 시간 못 지켰다고 벌하는 것은 도적이다. 그거 도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요즘 가끔 잘 나와요. 텔레비 뉴스에 보면 건설 고층 건물 공사장에 그 받침대를 칭칭히 잘 안전하게 내놓고 공사 인부들이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걸 촘촘히 안전대를 메고 다 해서 하려면 비용과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혹간에는 비용 좀 절약하고 노임 좀 아끼고 시간 좀 아껴보려고 허술하게 맨 받침대 없는 데를 젊은 사람 보고 물건을 들고 건너뛰어 괜찮아. 나도 건너뛰는데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를 모면에 넘어가는 공사장은 대개 인사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 것이 요 3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3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마음? 도적이라는 말은 비용 아끼려고 사람 덜 쓰고 시설 비용 뜯고 조립하고 설치하고 뜯고 하는데 자재 차 비용 뜯고 조립하고 하는 인건 비용 그런 거가 전략하려고 그 마음이 조그마한 거지만 도적의 마음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 대개 그런 사고 나는 데는 인사사고가 나도
인사사고에 대한 보상도 체계적으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질서가 안 돼 있는 게 신문지상에 나오더라고요. 방송에. 그런 거를 여기서는 경계하는 말씀으로 도적이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출납지인을 위지유사라. 뭐 허가해주고 확인해주고 하는 자리가 공무원의 중요한 자리예요. 회사도 그렇고. 그런 자리에서는 내줄 때는 시간 끌고 또 조건 달고 이렇게 해서 물건을 내줄 때 받아들일 때 이거 흠이 있잖아 해가지고 트집 잡고 받아들이는 거는 흠을 잡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자동차 빌려다가 탈 적에 나갈 때는 쉽게 빨리빨리 나가지만 빌려 타고서 갖다 반납할 때에는 자동차 바퀴 홈통에 끼어있는 흙거정 살펴요. 왜? 받아들일 적에 혹시라도 흠 잡히는 거 뭐가 있으면은 비용 받아야 하니까. 그런 것이 출납지인이에요. 그게 벼슬아치의 짓거리다. 관행이다 그러죠. 짓거리라는 말은 관행. 흔히 좋은 말로 관행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네 가지는 가르쳐주지 않고 법에 해당되는 대로 엄벌하는 것이 학정이요. 주의하는 표시판 방법을 일러주지 않고 어겼다고 하는 것은 폭정이요. 시간은 늦게 얘기했으면서 시간 재촉하는 것은 도적이요. 출납하는 감독관의 자리를 이용해서 인색한 횡포 관행을 부리는 것은 나쁜 일이다 하는 것을 네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공자님이 펴신 어진정치를 하는 요령을 공무원들에게 가르쳐 오신 것을 우리나라는 2조 500년 동안 이것을 지켜왔습니다. 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